문재인 전 대표가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의 죄다. 지난 총선 과정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거죠.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도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단일화 안 한다고 해도 네 얘기는 안 듣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야말로 역사의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오, 지금 누가 대역죄인이냐를 두고서 두 사람이 살벌해요. 누가 대역죄인입니까? 대선 진 사람입니까?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일단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항상 나는 양보하는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입장이었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도 시장 자리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대선 후보자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어떤 박탈감 내지는 억울함 내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감정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후보 자리까지 내놨는데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당신들 반성이나 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 테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벌써부터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의가 아니다.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훌륭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훌륭하고 그 외에도 뭐 안희정, 뭐 박원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잠재적인 잠룡으로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분들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벌써부터 단일화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굉장히 제약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 잠룡들이 왜 벌써 9월부터 서로 이제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2001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게 그 전에 대선이 있기 전에 9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그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불과 한 6개월 뒤인 그 다음에 3월에 소위 광주에서 노풍이라는 게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후보로서 확 뜨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갔던 그런 일종의 노무현 패턴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란 특정한 의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기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단일화 문제든 쉽게 말하면 꿈 깨라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너무 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벌써부터 어떤 대선 피로감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아, 벌써 필요하세요? 내년 12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피로감을 주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스스로 저렇게 피로감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대선 뉴스와 관련돼서 초유의 논쟁거리일 겁니다. 누가 대역죄인인가. 송강원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단일화 안 하는 사람이 대역죄인입니까? 아니면은 대선 한번 졌던 사람이 대역죄인입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역사를 평가해보면 두 번이나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양보한 게 우리 정치사에 있었을까요? 나는 그 점에서 정치적인 이력이 없고 경력이 없었기에 가능했지, 기성 정치인이었다면 저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 점에서 보면 나는 굉장히 좋은 결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 못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이 꽤 있지요. 아,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역죄인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일정한 부분 오히려 책임의 그 정도는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빚을 안고 적어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저는 내년에 좀 좋은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는 긴장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됐지는 회의적이다.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 문재인 전 대표 쪽이 대역죄인이다. 지금 손 변호사님 주장이 그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저 두 분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국민께.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민 중심의 경제나 여러 가지를 패러다임 바꿔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정말 살리지 못한 것, 저희들 둘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성해야죠. 아, 둘 다 역사의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두 분께 다 국민이 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저런 내 탓 공방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을 주고, 이게 대선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겨루는 경쟁이 장이 돼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 가고 맨 저런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맨 저런 갖고 싸운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나가신 이유는 이 정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거기에 있을 때 이 구조로서는 자기가
정말 이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창당해 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사당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 뭐 지금 안 해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자꾸 된다고 하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씀도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해봐야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소위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 사람과 필적할 만한 몸집을 좀 불릴 때까지는 계속 저런 말씀하실 겁니다. 예, 서로 자기